처음에는 옥상 위 토끼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는 직장인이었기에 저에게 옥상은 그저 빨래를 널 때나 잠시 나가는 기능적인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키우는 동물이겠거니 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건물주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까 선뜻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탑방에서의 평온한 삶 속에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창밖 철 케이지로 향했습니다. 7월 초 직장을 그만두고 옥상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비로소 케이지 안을 아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조이와 조던은 철장 바닥 구석에 그나마 똥이 없는 곳에서 몸을 늘어뜨리고 헥헥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 때마다 마주치는 그 좁고 지저분한 공간은 제 양심을 끊임없이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외면하려 할수록 그 안의 생명들이 내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들여다본 철장 안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토끼 2마리가 하루에 쏟아내는 배설물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단 하루만 지나도 바닥의 절반이 똥으로 뒤덮였고 며칠만 방치되어도 그곳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는 오물의 산이 되었습니다. 철장 옆에는 언제부터 놓여 있었는지 모를 낡은 빗자루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건물주가 청소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짐작할 뿐이었죠. 저는 누군가 치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철장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쌓여가는 오물 위에서 조이와 조던은 점점 더 좁은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철장 문을 열고 빗자루를 안으로 밀어넣자 바닥에 눌어붙은 오물을 쓸어내는 거칠고 투박한 마찰음이 철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생경한 소리에 놀란 조이와 조던은 쏘스라치게 놀라 구석으로 딱 붙어 저를 경계했습니다. 저는 두 녀석의 불쌍한 모습을 뒤로하고 묵묵히 산더미 같은 똥을 쓸어냈습니다. 한창 빗자루질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마침 건물주 사장님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저는 이 기회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작을 멈추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토끼들은 왜 키우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무심하게 마치 화단의 꽃이라도 설명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토끼똥 때문이지. 이게 식물한테 그렇게 좋은 거름이 되거든. 생명이 아닌 거름 제조기로서의 삶. 아이들이 견뎌온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의 이유가 단지 똥을 얻기 위해서라니 그 순간 저는 허락만 받으면 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치우겠다고. 사장님이 무슨 말을 이어가든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청소와 토끼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인터넷을 뒤져 토끼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영상 몇 도까지, 영하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까지 찾아보며 아이들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소부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건물주 사장님은 토끼들이 하루 동안 먹을 식사를 철장한 바구니에 담아두곤 했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찬히 들여다본 아이들의 식단은 텃밭 풀이나 야채 찌꺼기, 과일 껍질 같은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장님이 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신선한 양배추와 당근,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는 건초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가혹했습니다. 여름의 지독한 열기 속에서 어린 토끼들은 헥헥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특히 장마철은 참혹했습니다. 부실한 가림판 사이로 거센 빗물이 들이쳐 철장 안은 늘 습하고 눅눅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젖은 털이 몸에 붙은 채 습한 열기를 견디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부랴부랴 철장 천장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강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케이지 전체를 두꺼운 방한 비닐로 감싸주었지만 한겨울이 되자 철장 바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하 15도에서 20도까지 내려가는 살벌한 혹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히터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전열기구를 철장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 날까봐 걱정되어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창문으로 케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불침번처럼